자, 오늘은 독해를 위한 문법입니다. 그 1편 관계 대명사를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자, 학생들이 이제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가 사실 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제 관계 대명사를 좀 쉽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교재를 많이 연구를 했어요. 자, 이제 관계 대명사를 알기 위한 기초 지식 12가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계 대명사 하면 이 관계란 말은 접속사라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대명사는 말 그대로 대명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계 대명사의 기능은 이 한 단어가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즉 접속사와 대명사 기능을 동시에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관계 대명사다. 근데 오늘은 이런 관계 대명사를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 대명사를 만들기 위한 두 가지 조건. 자, 그에 앞서서 우리가 선생님이 미리 문장을 이렇게 두 개씩 세트로 이렇게 묶어놨죠. 이렇게 일부러. 자, 우리가 관계 대명사를 왜 만들어 쓰는가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자, 그냥 바로 시작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죠? 모든 문법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관계 대명사를 이해하게 되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명사를 수식하는 현재 분사나 또는 과거 분사조차도 이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 문장이 있습니다. 자, 한 세트, 두 세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자, 그 해석을 해보자. The boy liked my sister. 그 소녀는 내 여동생을 좋아했어요. He lived next door. 그는 옆집에 살았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하면요 상관없어요. 언어를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죠, 사실은. 그런데 사실 우리 이런 언어를 쓰지 않아요. 어떻게? 가령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한다고 쳐요. 그죠? 아니,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고 쳐요. 엄마, 그 소년이 내 여동생을 좋아했어요. 엄마, 그는 옆집에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요.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은 옆집에 사는 그 소년이 내 누이를 좋아했어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따로따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말도 굉장히 그렇게 이 두 문장을 짬뽕해서 붙여서 이렇게 말을 하듯이 글도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언어 사용을 할 때 이렇게 주어 동사 하나만 있는 단순한 문장 줄여서 이렇게 단문으로만 쭉 얘기를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글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 이 두 개의 문장을 우리가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한 문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이때 필요한 게 바로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관계대명사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일단은 두 가지 조건에서 첫 번째는 당연히 두 개의 문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볼까요? 연속적인 두 문장이 있어야 된다. 문장이 있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일단은 뭐 두 문장이 있고 그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서 관계대명사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각각의 문장을 잘 읽어보시면 그 소년과 그는 같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가 공통단어라고 할게요. 의미가 같은 공통단어. 원래 공통 의미 단어인데 그냥 의미란 말 빼고 그냥 공통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문장에 의미가 같은 보통 품사는 명사 또는 대명사가 있을 것. 각각의 문장에 의미가 같은 명사 또는 대명사가 있을 것. 사실 교재를 이렇게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문장도 한번 볼까요? 나는 만났습니다. 그 소녀를. 내 형이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공통 단어가 보이죠. 더 걸과 허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얘도 공통 단어, 얘도 공통 단어. 눈에 보이시나요? 일부러 첫 문장에 있는 공통 단어는 선생님이 일부러 명사로 처리를 했고요. 얘도 명사죠. 더 보이, 더 걸. 그리고 이 두 번째 문장에 있는 공통 단어는 일부러 인칭 대명사, 즉 대명사로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격 인칭 대명사죠.
he는 그리고 her는 목적격 인칭 대명사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속적인 두 개의 문장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문장 세트, 두 세트를 만들어 놨고요. 각각의 문장에 의미가 같은 명사 또는 대명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각각의 세트적 문장에서 우리가 더 보이와 he 그리고 더 걸과 her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관계 대명사를 만들기 위한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연속적인 두 개의 문장이 있어야 한다. 각각의 문장에 의미가 같은 명사 또는 대명사가 있어야 된다. 자, 요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바로 넘어가서 두 번째, 관계 대명사를 위한 사전 지식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자, time이라는 단어를 딱 써놓고 이게 무슨 격이냐 물어보면 대부분 말을 못하거나 아니면 뭐 주격이요, 아니면 소유격이요, 아니면 뭐 목적격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 틀렸어요. 이 time이란 단어가 문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얘는 격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어떤 영어의 명사나 대명사든 문장에 들어가면 격이란을 가집니다. 격. 이 격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주격 인칭 대명사는 주어 자리에 쓸 수 있는 인칭 대명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you 그리고 가수 이름 닮았네요. I, you, she, he, it 그리고 we, you, they입니다. 자,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전부 다 8개의 주격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소유격 인칭 대명사. 소유격은 어떤 명사에다가 어퍼스트로피 s를 붙여서 만드는 게 소유격이잖아요. 명사에. 그거를 대신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I 대신에 나의, my, 그 다음에 너의, your, 자, she 대신에 her, 그녀의, 그의, his, 그 다음에 its, 그것의, 그 다음에 our, 우리의, 그리고 your, 너희들의, 그리고 their, 그들의, 그쵸? 그 다음 목적격 인칭 대명사 me, 그 다음에 you, her, him, it, us, you, them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는 I, my, me 이렇게 외우시는 것보다는 주격 I, you, she, it, we, they 이렇게 외우시는 게 훨씬 나아요. 소유격 my, your, her, his, its, our, your, their. 목적격 인칭 대명사 me, you, her, him, it, us, you, them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어에 있는 인칭 대명사의 격을 반드시 아시고 얘는 바로 이 안에 있는 건 다 주어 자리만 들어갈 수 있다.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소유격으로서 반드시 그 뒤에 명사를 수반한다.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목적격 자리, 목적어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 자, 이 공통 단어 중에 허는 무슨 격입니까? 동사 뒤에 있고 뒤에 명사가 없으니까 목적격이겠죠? 그래서 얘는 목적격 인칭 대명사고요. 자, 그 다음 위 한번 볼까요? he는 주격 인칭 대명사입니다. 주격 인칭 대명사. 미리 써놨네요. 예. 자, 이 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하여튼 우리가 영어의 모든 명사나 대명사는 문장 안에 들어가면 격을 가진다. 더보이 주격이죠. 그 소녀는 좋아했다. 내 누이를 목적격입니다. 이 시스터는 목적격, 보이는 주격. 그쵸? he는 당연히 주격이죠. 네. 그리고 I 당연히 주격입니다. 주격. 그러니까 주어가 되겠죠. 나는 만났다 그 소녀를 목적격입니다. 내 형은 주격입니다. 좋아했다. 그녀를 목적격이죠. 이렇게 모든 명사나 대명사가 문장 안에 들어가면 격을 가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관계대명사 공부하는데 이렇게 이제 서론이 기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관계대명사는 기초 지식을 좀 많이 알고 들어가면 굉장히 쉽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이제 만들려면 우리가 4가지 용어를 약속해야 됩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보여주었던 문장이 있었어요. 그죠? 네. 그 문장에서 2개의 세트에 있었던 문장에서 선생님 교재에서는요. 선행사 문장은요. 보통 첫 번째 제시되는 문장이고 그 안에 공통 단어가 바로 선행사입니다. 선행사 문장의 공통 단어가 선행사입니다.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요. 선행사는 보통 제시를 해줍니다. 학교 시험에서는 선행사 제시해줍니다. 그러니까 선행사를 반드시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선생님 교재에서는 보통 두 번째 제시된 문장이 관계사 문장이고요. 자, 그리고 이 관계사 문장 속에
관계대명사가 될 것, 즉 관계대명사로 그 형태가 바뀔 것이 있어요. 줄여서 관될 것이라고 앞으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될 것은요, 관계사 문장의 공통 단어입니다. 선생님 여기 써놨는데 보통 선행사는 보통 명사고 관될 것은 보통 대명사다 써놨는데 관될 것이 명사일 때도 있어요. 선행사도 대명사일 때도 있고, 근데 보통은 명사, 대명사가 많더라 이런 말입니다. 자, 선행사 문장은 보통 첫 번째 제시된 문장이고요. 선생님 교재에서만큼은. 그리고 선행사가 있는 문장이 선행사 문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 선생님 교재에서는 관계사 문장이고, 관될 것이 있는 문장이 관계사 문장입니다. 이걸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선행사 문장의 공통 단어 관될 것. 자, 이거 외우는 부분을 파란색으로 표시해 드릴게요. 선행사 문장의 공통 단어 관될 것, 관계사 문장의 공통 단어, 선행사 문장 첫 번째 제시된 문장 선행사가 있는 문장, 관계사 문장 두 번째 제시된 문장 관될 것이 있는 문장. 이렇게 용어에 대한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1페이지로 돌아가서요. 자, 첫 번째 제시된 이 문장이 바로 뭐다? 선행사 문장이 되겠습니다. 선행사 문장. 예. 선행사 문장. 그리고요. 자, 공통 단어 얘가 뭐예요? 선행사죠. 선행사입니다. 네. 그리고 he는 요거는 관될 것. 좀 있으면 얘가 관계대명사로 변할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자, 두 번째 문장에서 나는 그 소녀를 만났다. 이게 선행사 문장이죠. 선행사 문장. 그리고 덕월이 공통 단어로서 선행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My brother liked her. 여기서는 얘가 공통 단어로서 이 문장은 관계사 문장이고요. 예, 이 her가 관될 것입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네. 다시 이제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이제 네 줄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네 줄은 자,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외우는 건데 일반적인 문법칙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네 줄 외우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선행사 하면 딱 머릿속에 두 단어가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선행사, 사람, 사물. 다시 한번요. 선행사 딱 하면 머릿속에 사람이냐, 사물이냐. 다시 한번요. 선행사, 사람, 사물 둘 중 하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 써있지는 않지만 여기다 써드릴게요. 관될 것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튀어나와야 될 단어가 주, 소, 목입니다. 다시요. 선행사, 사람, 사물 관될 것, 주, 소, 목.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사에서 알아야 될 정보는 그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관될 것에서 알아야 될 정보는 그 관될 것의 격이 뭐냐,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행사가 사람일 때 주격인 경우에는 그 관될 것을 후로 고치고요. 그리고 소유격일 때는 관될 것이 후주로 고치고, 목적격 여전히 후로 고칩니다. 그 다음 사물일 때는 which, whose, which로 고칩니다. 네. 그리고 공통적인 경우가 있어요. 즉 사람과 사물이 한꺼번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that을 씁니다. that은 소유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십니다. 공통 that 없고 that. 그리고 who나 which를 언제든지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that으로. 자, 그 다음 선행사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죠. 중3 때 보통 배우는데요. 이때는 그냥 외워두세요. what 없고 what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는 요령은요. 자, 이렇게 사람 who, whose, who, 사물 which, whose, which, 공통 특경 that 없고 that, 선포관 what 없고 what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가지 규칙입니다. 물론 이 규칙을 쓰지 않고도 쉽게 관계대명사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규칙대로 하시면 조금 그냥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규칙 선행사까지 다 써준다. 선행사까지 다 써준다. 이 1번 규칙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장을 통해서. 두 번째 규칙, 선행사 뒤에는 관계대명사 쓴다. 선행사 뒤에는 관계대명사 쓴다. 물론 나중에 지름기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관계대명사 쓴다. 자, 그 다음 관계대명사 뒤에는 나머지 관계사 문장 쓴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규칙, 선행사 문장은 한 단어도 빠뜨리면 안 된다. 한 단어도 빠뜨리면 안 된다. 자, 이걸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만들고 싶으시면 자,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 표를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이 표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암기하신다고요? 사람, who, whose, who, 사물, which, whose, which, 공통, that, 없고 that, 선포관, what, 없고 what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 네 가지 규칙, 선행사까지 다 써준다. 선행사 뒤에는 관계대명사 쓴다. 관계대명사 뒤에는 나머지 관계사 문장 쓴다. 선행사 문장은 한 단어도 빠뜨리면 안 된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포 라인스와 포 룰스를 반드시 외운 상태에서 그 다음 수업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물론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1페이지에 연속적인 두 개의 문장이 있어야 된다. 조건. 그리고 각각의 문장에 의미가 같은 명사, 대명사가 있어야 된다. 이것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주격, 소유격, 목적격도 여러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그 위에 있었던 자, 이 네 가지 용어조차도 자, 선행사 문장이 보통 선행사 문장은 첫 번째 제시된 문장, 그리고 선행사가 있는 문장, 관계사 문장, 두 번째 제시된 문장, 관될 것이 있는 문장, 선행사 문장의 공통 단어, 관될 것, 관계사 문장의 공통 단어.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들은 여러분 반드시 암기를 해 주시고 다음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